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해도 되겠네요. 아유, 아침에 일찍들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죠. 근데 식사를 못하고 오시는 분들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아침 고시원에서 식사하는데 시간이 안 좋다 그러던데. 한 몇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아침에 시간 맞추느라고. 아유. 근데 지금이야 어쩔 수가 없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한 달만 고생하시고 다음 달엔 어떻게 하면 시간을 30분을 낮춰보든지 고민을 해볼게요. 무슨 사정 때문에 7시 20분을 올린 건데 근데 또 아침을 막 못 드시고 그러면 너무 안 좋으니까 고민을 해볼게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내릴 수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 달은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그럼 시작을 할 텐데요. 이렇게 책이 2권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2권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 책도 이렇게 구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많지는 않으시지만 구판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판을 보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조금 달라졌는데 그 조금 달라진 부분을 저희가 수업에서 쓰긴 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잠깐이지만 그 수업에서 이 책, 그러니까 옛날 책으로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시고 싶으면 조그만 책이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요약판 보캐블러리 워크샵이라는 책? 이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갖고 계신 분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 가져온 좋은데 손바닥만한 조그만 책에 되게 얇은 게 있습니다. 그 서점에 가면은 사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싸니까 그거 사시면은 그 조그만 이 손바닥만한 책이라서 갖고 다니면서 보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책에 있는 부분을 여기다 끼워 넣었거든요. 새 책에다가. 그러니까 새 책이 무슨 내용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넣은 게 아니라 보케블러리 워크샵에 시리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거 이렇게 집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시면 옛날 책으로도 완벽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요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근데 새로 나왔는데 덧붙여진 내용이 그러니까 본문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요. 본문에서 뭐 오자 이런 건 좀 고쳤겠지만 본문이 달라지진 않고 중간에 보시면은 중간에 여러분 새 책을 사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첫 페이지에 뭐 like a bridge 여기 맨 처음에 소개문 있죠. FAQ라고 하는 거. 지금 주로는 첫 시간에 요걸로 합니다. 주로는 이 책으로 하고요. 근데 이 책이 예습용이고요. 이 책이 수업에서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확인용이고, 복습하실 땐 2권을 같이 보시고 그러거든요. 매 수업마다 시작은 이 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수업을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책 공부했던 걸 이 본책으로 복습을 해서 수업 시간에 거의 예습 복습이 상당히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 일주일만 되시면은 체제가 어떤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2권을 하면 되게 장점이 수업 시간에 예습 복습이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따로 많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요. 예전에 똑같은 부분이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뭐 이렇게 소개문 하는 게 조금 바꾸긴 했는데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목차가 나오잖아요. 몇 장 넘기시면. 오늘 저희는 이제 소개문을 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목차를 보면 이제 주별로 우리가 8주 동안 공부를 하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8주 후에도 모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8주가 지나면은 여기 계시던 분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포기하거나 뭐 싫다 그러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기왕 마음을 먹으셨으면 2달만 잘 버티셔가지고 8주 후에도 여기 앉아 계셨으면 좋겠는데 8주 코스로 진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보캐블러리 워크샵 표제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뭐냐면 이 책의 렉처 1 이러면 5개 단어가 표제어로 나오거든요. 한 장마다. 근데 렉처가 모두 다 하면 200렉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 곱하기 5 하면은 1000개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캐블러리 워크샵에 나오는 1000개의 표제어가 요 4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달 공부하셔서 요 4페이지에 있는 1000개의 단어를 확실하게 알면, 즉, 확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자다가 탁 친구가 깨워가지고 너 어버머니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이 나올 정도로 확실하게 알면 그러면 굉장히 영어가 쉬워집니다. 진짜로. 굉장히 많은 영어가 쉬워집니다. 별로 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렇거든요. 이 1000개가 확실히 알게 되면 영어를 보는데 겁나던 거 있죠. 영어 지문 읽으려고 그러면 불편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이걸 공부하고 나시면. 그래서 1000개면 많지 않은 숫자죠. 맞죠? 보통 뭐 22,000, 33,000 이런 것에 비하면 1000개는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요. 그래서 그 1000개 작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이제 이걸 4장으로 만들었는데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이 책에다 바로 표시하지 마시고 복사를 하셔서 몇 부를 만드시죠. 한 4부 정도 만들어서 책을 반복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보고 난 다음에 모르는 단어를 표시하죠. 그러면 1000개 중에서 2달 수업을 듣고 나도
나중에 복습을 하시면 1000개 중에서 한 300개, 400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쭉 복습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쫙 체크를 하면 한 200개 정도 모르는 게 남겠죠. 그렇게 반복 학습할 때마다 자기가 모르는 거 남아있는 게 뭔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복사를 뜨셔가지고 갖고 있는 게 좋으실 겁니다. 몇 장 복사해 두시는 게 좋을 거고. 그래서 이제 week 1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모두 똑같습니다. 옛날 책이랑 지지난 달, 그러니까 작년에 하던 거랑. 그런데 새로 바뀐 내용이요. 그 다음 장에 있는 그래머 파트입니다. 그 다음 장에. 그러니까 옛날 책을 갖고 계신 분은 이 부분이 없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목을 Essential Grammar 이렇게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래머들 있죠. 문법. 그러니까 고시에 나오는 그래머 이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래머 이런 것만 처음부터 그러니까 A에서 Z까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 처음부터 끝에까지 막 너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다지고 있어야지 보케블러리 워크숍 독해를 할 수가 있는 굉장히 문제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을 텐데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한 지 오래되고 이러면은 독해가 안 되잖아요. 막 문법이 다 뒤틀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문제여서 이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마다 들어가 있거든요. 주마다 한 서너 페이지씩 들어가 있는 거죠. 보시면 지금은 4페이지. 어떤 책은 뭐 2페이지짜리도 있고 어떤 책은 어떤 주는 6페이지짜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8주까지 다 이센셜 그래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여러분 자습용입니다. 해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위해 거 공부를 이렇게 자습을 해주시면은 주마다 이거 자습을 하면 제가 요 진도에 맞춰서 이 책에서 지문 있잖아요. 독해 지문. 그 독해 지문 읽을 때 문법 설명을 드리는데요. 문법을 막 명사했다, 동사했다 막 이러지 않고 요 진도에 맞춰서 문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지금은 아직 좀 모르시면 금방 보시면 알거든요. 진도에 맞는 문법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강의를 이번 한 달 동안 한 4주치를 지난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수업을 했습니다. 4시간 동안. 그때 오셨던 분들 있으시죠? 근데 거의 많이 안 오셨던 것 같아요. 원래 지난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4시간 동안 수업을 했거든요. 4주치를요.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또 나머지 4주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싶으시면 혼자서 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저기 밑에 가시면은 비디오 신청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아시죠? 비디오 신청하는 거요. 여기 카운터에 가셔서 비디오 신청하겠다 그러면은 시간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 좀 쉬우실 수도 있고 4시간에 끝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런데 수업에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독해를 해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지나면, 문법이 지나면, 그 다음에 레슨 1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책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케블러리 워크숍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부분은 거기랑요, 맨 뒤에 보시면은, 맨 뒤에 214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새 책이 아니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 인터넷에 다 걸어놨습니다. 모든 자료를. 그래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 214페이지에 고시영어 공부 방법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공부 방법론 제일 핵심이 되는 것들 짧게 모은 걸 넣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218페이지부터는 2002년 사시행시에서 나온 그 기출문제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1번에 indisposed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근데 요게 그 해설을 보시면요. 뭐 번역하고 해설이 있고 indisposed가 VW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보케블러리 워크숍 렉처 80페이지에 보면은 80렉처에 보면 indisposed가 나왔다는 건데요. 거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시험에 중요한 단어들이요. 신기하게 1000단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라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죠. 전부 다 옆에 꺽쇠해가지고 단어 표시해놨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 책이 정말 공부하면은 많이 유익하겠구나. 그걸 알아야 공부가 잘 되잖아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공부하고 나시면 시험이 아주 쉬워지실 겁니다. 자, 그다음 뒤로 보시면은 관용 표현, 이제 보케블러리와 관용 표현을 묶어가지고 관용 표현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223페이지에 보시면요. 리뷰 퀴즈라는 게 있는데 한 2주에 한 번 시간 때문에 매주는 못하고 2주에 한 번 정도 퀴즈를 봅니다. 월요일 날. 우리가 퀴즈를 볼 거라고요. 그래서 퀴즈를 보는데 어떤 형태인지 이제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시라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블랭크 있고 그 주 동안 공부한 표제어를 맞추는 거죠. 한 15분 정도에. 그래서 20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해설이랑 해서 해설 나가고 잘 보시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다 맞추시면 상도 드리고 그럽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주별로 그렇게 돼요. 4개를 샘플로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졌는데 이 부분은 전부 인터넷에 그 춘추관 홈페이지에 걸어놨기 때문에 옛날 책이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에 쓰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수업을 시작할게요. 아유, 많이 들어오셨네요. 저기 이제 어디 할 차례냐면요. 어디 할 거냐면 맨 처음에 여기 소개문 보겠습니다. 이 소개문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옛날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옆에서 좀 보여주시죠. 그 옆에 분이 좀 보여달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바꿨거든요. 자, 그리고 저희 수업에서는요,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소리를 많이 내셔야 됩니다. 읽으셔야지 돼요. 그 아침에 그 졸립잖아요. 그쵸? 이렇게 많이 소리를 내시고, 영어로 많이 읽으시라고요. 그리고 손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으로 열심히 쓰면 머리에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손이 자꾸 열심히 하면은 머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자꾸 수업 시간에 입도 말하고 손도 쓰고 이런 이렇게 물리적인 노력들을 해주면 정신에서도 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꾸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제가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쓰고 발음을 하고 이러면은 또 실력도 많이 느실 테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정말로 2주가 지나고 나면은요, 굉장히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주면은 금방 보이는데요. 열심히 소리내고 쓰고 이런 분은 실력이 샥 올라가지고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 있어요. 2주 후면은. 그런데 소리도 안 내고 쓰지도 않고 이렇게 가만히 수업에 앉아있던 분들은 안 보입니다. 그분이. 2주 후면은. 포기하고 안 나오거나 계속 너무 재미가 없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을 바꾸셔서 기왕에 하는 건데 졸립기도 하고 그런데 잠이라도 깨게 소리내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시면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알겠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꼭 소리내고 그다음에 쓰고 이런 걸 해주시죠.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맨 처음에 라이커 이거 있죠. 자, 맨 처음에 여기 소개문에서요. like 거기 공부할 거거든요. 자, 영어로 읽어보자 합니다.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해서 이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다리. 여기 제목 이 그림 첫 장의 그림을 다리로 했잖아요. 아주 튼튼한 다리를 만들자는 개념으로 어휘를 공부하는 겁니다. 어휘는 기본이니까요. 다리처럼 놓여져야 할 것. 어휘를 모르면서 문법 공부를 한다든지 더구나 독해를 한다든지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휘를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어휘가 잘 됐다. 그러고 나면 문법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어휘도 되고 문법도 됐다. 그 다음에 리딩하고 이렇게 순서를 잘 밟아서 공부를 하시면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러는 것보다 엄청나게 빠르고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기본이 되는 다리로 아주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겠죠. 그래서 거기 영어로 읽어보시죠. This book 거기 하겠습니다. 먼저 한 문장만 같이 읽어보죠. 영어로.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해보죠. This book is prepared to help students who want to dramatically increase their vocabulary.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읽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한국말로 해설합니다. 여러분은 영어로 읽으시고 여러분이 영어로 읽는 부분은 저는 한국말로 해설한다고. 한번 다시 해보죠. 다시 영어로 읽어보시죠 합니다. 이 책은 준비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인데 그들은 드라마틱하게 그들의 어휘를 늘리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의 어휘 실력이 증가될 겁니다. 어근, 접두어, 전미어를 공부함으로써요. 자, 어근이 뭐라는 겁니까? 어근이? stems. 이런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바로바로 적으시죠. 그리고 수업에 굉장히 형광펜이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형광펜이요. 형광펜. 수업 시간에 나오는 모든 어려운 단어를 정말로 너무 이상하지 않다면 아 이건 알아야 되는데 싶으면 제깍제깍 형광펜으로 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열심히 제깍제깍 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의 앞부분에 한 2주 정도에는 막 굉장히 형광펜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처참할 정도로 형광펜이 많지만 가면서 자꾸 형광펜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아는 단어가 되는 거 자기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광펜을 바로바로 칠을 하시죠. 그리고 단어 외우기가 어떤 면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근이 영어로 뭐죠?
stems. 이런 단어가 열심히 하면은 금방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쉽게 외울 거예요. 자, 그러면 stems, prefixes and suffixes를 자꾸 영어로 이 소리내서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읽을 때는 여러분 한국말하고 영어하고는요 소리가 아예 다른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말에 이런 말을 stem 이렇게 읽는 거랑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걸 읽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stem이잖아요. 한국말로 stem. 네, 이거는 stem. 다르죠? 들어보시죠. 이거 stem이잖아요. stem. 한국말로 읽으면 stem. 근데 이거는 stem. 다르죠? stem. 어떤 면이 다르냐면 이거 짧습니다. 한국말에 stem 이럴 때보다 이 s가 짧고 그다음에 이게 t가 아니라 stem, 댐처럼 나잖아요. 완전히 쌍디귿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티귿은 아니라고 stem 이러진 않는다고 stem. 약간 요 중간쯤 발음이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 m이 좀 깁니다. 한국말에 stem 이러는 것보다. 그러면 그걸 해보시죠. 요걸 짧게 하고 요걸 약간 뜻처럼 하고 요걸 m을 길게 한번 해보시죠. stem. 이러니까 자기 발음이 좀 영어 발음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stem 이렇게 읽는 거랑 stem 이렇게 읽는 거랑 다르잖아요. m을 stem 이렇게 약간 stem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늘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단어를 하더라도 말이 다르니까요. 그 글자를 예를 들어 막 s 시작한 거 했으니까 이걸 읽을 때 student 만약에 이런 사람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다든지요. 그러면은 진짜 아닌 걸 알잖아요. 근데 이걸 읽을 때 student 이렇게 읽으면 해보시죠, 여러분. student 이런 소리는 딱 들으면 영어 같잖아요. 근데 student 이렇게 한다, student 이런다든지 이러면 영어 같지 않잖아요. 영어를 읽을 때는 영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니까 영어처럼 읽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부터 this book 거기 다시 해볼까요?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자, 영어를 하는 것처럼 해보시죠. 자, 읽어보죠. 이 책은 준비되었습니다. To help students who want to dramatically increase their vocabulary. Your vocabulary will be increased by learning stems, prefixes, and suffixes. You know, most English words are formed by stems, prefixes, or suffixes. So, 그래서 그 어근과 접두어와 전미어를 알므로써 여러분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 단어들을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get out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get out. 추측한다는 거요. 추측한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찍는다, 답을 찍는다, 뭐 때려 맞춘다 이런 거랑은 지금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get out이라는 건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일 수가 있냐면요. 추측 중에서 그냥 추측 찍는 게 아니라 educated guess 이러면 여러분도 영어를 자꾸 읽어보시죠. 이런 표현 알아두면 재밌거든요. educated guess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educated. 그러니까 근거를 충분히 갖춰서 그러니까 원래 외워서가 아니라 원래는 안 외웠었는데 이게 이렇게 보아하니까 아마 이런 뜻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외운 거 가지고 영어를 다 외워놔야지만 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택도 없거든요. 영어는 어휘가 정말로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서 뭐 공부 막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그걸 다 외운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걸 확실하게 외워두고 나면 그걸 기반으로 모르는 걸 guess out 하려고, educated guess를 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추측하도록 나중에는 잘 추측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 여러분 guess out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어떻게 추측하느냐 뒤로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영어로 가보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단어 disconnect를 만약에 모른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걸 split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split this word in two. 그래서 어떻게 split 하냐면 이렇게 자른다는 거죠. 쪼개는 거죠. split. 어떻게 쪼개냐면 this 더하기 connect로 쪼개겠죠. 그러면 this라는 거는 접두어인데요. 걔가 뭘 의미하냐면 indicator reversal. 그래서 이거 자꾸 읽으면 indicator reversal 이런 말들이 머리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를 disconnect란 커넥션을 stop한다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일 우리가 많은 어근, 접두어, 전미어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러면 이 어근, 접두어, 전미어를 알면 훨씬 더 많은 단어 그것으로부터 형성된 많은 단어들에 또 익힐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뒤에 가셔서 이제 FAQ가 있는데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보캐블러리 수업을 왜 듣냐 이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죠? 보캐블러리 수업을 뭐하러 듣냐. 어휘라는 거는 혼자서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로는 이제 리딩을 하다가 리딩에 나오는 거 단어장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자꾸 암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왜 보캐블러리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 듣는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별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수업을 들어서 확 올릴 수가 있는. 자, 어떤 거냐면요. 6장의 5번째 단어가, 한번 읽어보시죠. 단어 발음을 해보시면, aspect. 자, 영어처럼 읽으시죠. 한국말처럼 aspect 이러지 마시고. 자, 영어로 어떻게 해요? aspect 이러겠죠. 트 소리 거의 안 나고, aspect, 백, 뭐 이런 소리 나고요. 자, aspect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손은 뭘 해야 되냐면, 스펙트를 동그라미 하시죠. 그 어근. A 빼고, 거기 옆에 보시면 스펙트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걸 동그라미 딱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룩이라고 자기가 적는 겁니다. 책에 적어 있지만, 책에 있는 거랑 자기가 쓰는 거랑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죠? 그쵸? 자기 글자로 자기 색깔로 이렇게 딱 해서 표시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걸 자꾸 만들어서 책을 자기 책으로 만드는 거죠. 남 책하고 다른. 그래서 스펙트를 동그라미에서 룩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접두어에 대해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이 A라는 접두어가 무슨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지금 전치사로 하면은 전치사로 to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러니까 aspect라는 말을 A는 to를 말하고 A는 to를 말하고 스펙트는 룩을 말한다. 이렇게 따로 끊어서 생각해 보면은 aspect란 이렇게 어디를 딱 봤을 때 보이는 면입니다. aspect.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입으로 중얼중얼 aspect 해주시면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딱 맥에 제가 이 기둥을 보고 있는데 이 기둥을 이렇게 봐서 이쪽 면 이런 aspect, 그 다음에 이쪽에서 봤을 때 이런 aspect, 이게 aspect라는 거죠. 봤을 때 보이는 면.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다. 뭐 대선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럼 대선을 이쪽에서 봤을 때 이런 aspect, 그다음에 뭐 노동자 계층에서 봤을 때 이런 aspect 이렇게 보이는 면 있죠. 이게 aspect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럼 연습을 해 주시고 자, 그러면 본다는 말로 해서 aspect 이런 단어 연습을 했잖아요. 근데 밑에 단어들을 보시면은 이 단어가 왜 묶여 있는 것 같으세요? 이 단어를 왜 이렇게 박스에 놨습니까? 동의어 아니고 모두 다 어떤 단어여서 스펙트라는 어근으로부터 형성된 단어라서. 그래서 스펙트가 본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단어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직 스펙트가 본다는 걸 외우지 못하셨으니까 동그라미를 하시면서 자꾸 한 10번쯤은 자꾸 스펙트를 동그라미에서 룩이라고 자꾸 적습니다. 자, 그러면 첫 단어를 해보시죠. 기대한다라는 거는 무슨 스펙트일까요? 기대하면 어디를 볼까요? 기대하면 안을? 기대한다는 건 어디를 손님이 오나 학생들이 많이 오나 또 오지 않나 이러면서 어디를 밖을 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앞에다가 밖에라는 접두어를 붙입니다. 그럼 밖을 본다는 게 기대한다는 거. 더 오지 않을까라든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밖에 선물이 오지 않을까? 편지가 오지 않을까? 그럼 밖이라면 우리가 아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웃스펙트 이런 단어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렇죠? 아웃이 아닐까 이렇게 만들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아웃 대신에 뭐를 또 많이 쓰는 거죠? 아웃 대신에 이거 우리가 많이 모르잖아요. 아웃 대신에 뭘 쓰는지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아웃 대신에 x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x하고 s하고 스펠링이 비슷하잖아요. 소리가 되게 문제거든요. 소리를 알아야지 단어를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소리를 내봐야 돼. 이 스펠링 다르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그러나 소리는 되게 비슷하다고. x, 스나, 스펙트나. 여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발음은 어떻게? expect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expect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단어가 밖을 본다는 말에서 시작됐다는 걸 공부하면 굉장히 또 많은 단어들을 앞으로는 처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대하다. 소리 여러 번 내보죠. expect하고 그 옆에 있는 명사 기대라는 명사 expectation, expectancy 이런 거 읽어두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조사하다가 있거든요. 그럼 조사하려면 어디를 보죠? 북한의 핵사찰한다 이런 말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죠? 안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안을. 그렇죠? 그러니까 안이라는 말의 접두어를 뭘 쓸까요? in. 그래서 발음이 inspect가 조사하다가 된 거죠. 그럼 자꾸 굳혀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발음을 연습하셔서
그러니까 따로 in 따로 spect 따로가 아니라 inspect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머릿속에 기억되도록 inspect 이렇게 해놔야 되죠. 그 단어를 붙여놓을 수 있도록. 나중에 연습을 그렇게 안 하시면 in 따로, ex 따로, spect 따로 다 따로여가지고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여기 물리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inspect라고. 자, 그 다음 inspection이라거나 inspector 이런 것들을 자꾸 또 연습하는 거죠. 소리를 내셔서요. 자, 그 다음에 내성하다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자 있잖아요. 한국말의 내자. 내자를 한문으로 쓰실 줄 알잖아요. 안내자 있잖아요. 그럼 한번 써보시죠.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문을 조금만 써보면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내자를 한문으로 써보시고 한자로. 그러면 한자에 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접두어는 뭐가 돼야 되죠? 네, 아니니까 접두어는 in이잖아요, in. 근데 벌써 in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inspect는 또 안 해도 되고 어떠니 안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안으로 이러는 것처럼 그냥 안이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intro 이렇게 붙인다. intro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결을 지금 붙여놔야 되죠. 발음 내성하다 자기 안을 고찰해보다 이런 말이 introspect가 된다. 입에다가 붙여서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오시면 금강을 시골하다, 전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보죠? 금강을 시골하거나 전망할 때. 전망이라는 건 어디를 보는 겁니까? 앞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재미있게도 한국말에 앞으로 이런 말이 되잖아요. 이거 글자 제가 틀리게 쓰긴 했지만 앞으로라는 말이 될 때 어떤 접두어를 쓰냐면 프로를 씁니다. 앞으로라는 느낌이 들 때. 아시겠죠? 그쵸? 맞죠? 앞으로라는 느낌으로 프로를 쓴다. 그럼 거기 적어서 발음은요, prospect가 되겠죠? 연습을 해두고 그 옆에 있는 것들도 읽고요. 자, 그 다음에 회상하다 보겠습니다. 그럼 회자를 우리가 한자가 너무 어려서 쓰기 어렵지만 회자가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요. 회자가 돌아본다, 되돌아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뒤로라는 저는 접두어가 뭐죠? 뒤로라는 건? 뒤로가 접두어가 뭘까요? re. 그래서 re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합니다. 발음은 잠깐만요. 제가 존경하다 빼먹었죠. 죄송합니다. 존경하다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는 게 존경하냐면 올려다 보고 와 대단하다 한 번 더 보고 또 다시 보고 자꾸 반복해서 본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라는 접두어가 re죠. 그래서 연결하시면 발음이 respect. 자, 그러면 respect 연습해 두시고, 자, 이제 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까 말했듯이 되돌아본다는 건데, 그러니까 re를 한번 썼으니까, re 말고 되돌아서, 이렇게 아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in을 한번 썼으니까 어떻게? intro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re를 한번 썼으니까, retro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에다가 연습. 발음은 retrospect. 연습을 많이 하시죠. 중얼 연습을 많이 해주시죠.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심하다 보죠. 의심하다. 그럼 어디를 보냐면 보통 숨길 일이 있으면 밑에다가 숨기잖아요. 그래서 밑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럼 밑에 아래 이러면 접두어 못 쓸 것 같으세요? 아래쪽에란 접두어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밑에라고 하면 DE 많이 쓰잖아요. DE. 그런데 DE의 느낌이 D란 접두어를 썼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이제 공부해 갈 겁니다. 이런 걸 파악해내는 게 쉽지 않지만 하고 나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DE 말고 또 밑에라는 게 있죠. 서브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D이나 서브나 한국말로 그냥 밑에라고 하는 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말 중에서 이게 밑이어가지고 얘는 좀 저질이다. 얘는 좀 부정하다. 얘는 저급하다. 이러는 게 어느 거죠? 여기 이제 가치를 넣어가지고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거야. 이런 밑으로가 있거든요. 밑은 안 좋은 거다. 이러는 거. D 아니면 서브. D, 그쵸. D가 들어가면 이건 부정하다는 겁니다. 더럽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서브라는 건 그냥 서열상 하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게 굉장히 나쁘다기보다 그냥 밑을 본다는 겁니다. 그냥 밑을. 그래서 밑이라는 말로 서브를 스펠링을 동화시켜서 서스로 바꾸는 거죠. S-U-S. 자, 그럼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 사실 아는 단어죠? 그 의심하다란 말 발음하시면 suspect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알던 거랑 연결을 하셔야지 돼요. suspect 들어봤잖아요. suspect 의심하다. 그게 이제 밑을 본다는 거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뭐 의심스러운 의심 명사 형용사 연습이요. 의심을 suspicion. 자, 스펠링 SPIC를 동그라미 하셔서 이것도 룩이라고 적어주시죠. SPECT만이 아닙니다. SPIC나 이렇게 좀 많이 스펠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알아야 되니까 자꾸 손을 쓰셔서 SPIC 룩 또 뭐 스펠링 많이 바뀌면 자꾸 룩이라고 적으시죠. 자, 의심하는 형용사 발음은요. suspicious 의심하는 이겠죠.
그 다음에 경멸, 멸시하다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멸, 멸시한다면 어떻게 보는 겁니까? 깔보는 거잖아요. 그쵸? 되게 안 좋다 이거죠? 역시 밑으로지만 이게 안 좋다. 아, 저런 건 정말 저급해. 이렇게 보는 접두어가 뭐다? D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결을 하시면 발음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해보시죠. despise 이럽니다. despise. 강세가 저 뒤에 가는 거죠. 그래서 강세를 찍어보세요. 강세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despise. I에 들어가죠. 그래서 모음에요. 모음에 강세가 붙으면은, 강세가 붙는 모음은 항상 발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I에 강세가 붙으면은 I로 읽는 거죠. 그쵸? despise.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뒤로 가볼까요? despise 되셨고, 밑에 가시면 양상국면. 자, 이게 뭐죠? 보이는 면. 이렇게 보는가, 또 저렇게 보는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단어, 보이는 면, 양상국면, aspect. 자, aspect. 지금 연습을 많이 하시죠? 자, 연습을 발음을 많이 해두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생각이 나신 분은,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전에. 이 수업에서가 아니라. 지금 앞에 있던 15분 동안 열심히 한 사람이 에스펙트를 마치고, 15분 동안 좀 가만히 있었더니 못 맞추고 이렇다기보다는 이 수업 전에 몇 달 전에 뭐 몇 년 전에 해온 공부가 많으신 분은 금방 머리에 빨리 들어가고 여태까지 해온 공부가 적으면은 많이 했는데도 잘 안 외워주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여러분이 차이가 나는 거는 단지 요 수업만이 아니라 전과 연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모두 다 열심히 자기 상태보다는 올려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뭐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건 저 사람이 원래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뒤로 가보죠. aspect 되셨고 그 다음에 양상국면 했죠. 그 옆에 보시면 길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조라는 말 이게 좋은 징조라는 거잖아요. 스픽을 동그라미 하셔서 스픽은 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좋은 징조 발음을 연습해 보시죠. 우선 제가 설명드릴 동안 발음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여러분이 해보시면 더 좋아요. 발음 어떨 것 같으세요? 오스피스 맞습니다. 오스피스. 자, 오스피스 여러 번 이렇게 읽어두고 큰 소리를 읽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오스피스가 길조인데 뭘 보는 게 길조냐면 AU를 동그라미 하시고 자, 눈을 이렇게 민첩하게 넓으시면 AU가 무슨 뜻인지 적혀 있는데요. AU의 뜻은 bird입니다. 그러면 길조가 뭐라는 거죠? 새를 보는 게 길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아침에 까치를 보면은 길조라 그러잖아요. 그게 오스피스입니다. AU가 새고 새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연습을 하면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제 AU가 새라는 거는요. 한 단어만 미리 적어두면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스펠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자, 발음하시면 aviation. 연습이요. aviation. 뭔가 같으세요? aviation. 새가 뭐 한다는 거죠? 새가 뭐 합니까? 날잖아요. 그쵸? 비행입니다. aviation. 여러 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항공대학교. 일산에 항공대학교 있잖아요. Korean Aviation University. 이렇게 씁니다. 항공이라는 말이죠. 여러 번 읽으셔서 지금 연습 많이 하시면 훨씬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 거거든요. 이 수업 끝날 때쯤 해서 지금 열심히 해두시죠. 자, 뒤로 가시면 개요 보겠습니다. 개요. 그럼 스펙트 다시 동그라미하고 룩이라고 적으시고 어떻게 보는 게 개요일까? 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게 개요죠? 개요라는 건 전체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모두 다 보는 거잖아요. 이런 접두어가 뭐죠? 모두, 함께, 전부 다 이러면 with에 해당하는 이런 게 익스니 뭐니 이런 거. 그게 con. 자, 컨 들어가는 말 되게 많잖아요. 이게 모두 함께 이런 말 아닙니까? 컨 들어가면 그렇죠? 컨을 붙이셔서 발음을 conspectus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생각해 보니까 모두라는 말을 컨이 맞겠구나. 함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함께 보는 게 conspectus다.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단어를 미리 이렇게 많이 봐두면은요. 그래서 외울 수 있으면 아주 좋아지는 거죠. 자, 그다음 뒤로 가시면 염탐 보겠습니다. 염탐 발음 이거 엄청 어려운 단어인데 발음이 espionage 여러 번 읽으시고 스픽 동그라미 하셔서 룩이라고 적고 espionage는 염탐이라는 말이 뭐 한다는 거죠? 염탐이나 스파이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글자에 따라서 보면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엿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엿보는 사람.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첩보원이라는 말 스파이가 있는데 이 스파이의 스파이 이것도 역시 룩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엿본다는 말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스파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지만 에스피어니지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는데 한국말에도 첩보원 하면 쉬운 말이지만 밀정 이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밀정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타임에서는 에스피어니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타임은 굉장히 고급 어휘를 많이 쓰는 잡지죠. 뉴즈위크는 스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임은 에스피오니지를 씁니다. 그 다음 내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조망, 원경, 원근법, 균형 이랬는데 그 조망이라는 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접두어 뭘 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는 내가 조망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본다는 거죠. 근데 모두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저 끝까지를 본다는 거죠. 이런 접두어 뭐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전부 다. 이게 per입니다. per. P-E-R. 자, per. 그 연결해 보시죠, 단어를. 여러분 혹시 아는 단어 아닙니까? 발음이요? perspective. perspective. 연습을 자꾸 해보시죠. 아는 것 같기도 하죠. perspective. perspective란 건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낙관적인 perspective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어떤 조망으로 보는가 이런 거예요.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 뒤로 가시면 장관 발음은요. spectacle. 굉장히 볼만한 어떤 볼거리라는 거고, 그다음에 투기, 돈이 벌릴 때가 있나 본다는 거겠죠. speculation. 전문가 specialist. 그리고 휴가, 접두어를 뭐라 하겠는가. 휴자잖아요. 휴, 그쵸? 쉰다는 말에 어울리는 접두어는 뭘까요? 쉰다. 쉴 때 어떻게 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 쉰다? 이런 게 아니라 쉰다는 건 느낌이 좀 이렇게 뒤에 가서 좀 편하게 있는다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뒤로 빠져서 좀 편하게 이런 접두어가 뭘까요? 뒤쪽에 가서. 그러니까 열심히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할 때는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생산과 연관 있는 많은 말들, 생산이나 이렇게 뭔가 풍부하다는 것과 연관 있는 많은 말들은 접두어가 뭘까요? 생산과 연관 있는 접두어. 앞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렇지만 쉰다는 굉장히 많은 말들은 뒤로 가서 쉬잖아요. 그러니까 뒤라는 접두어. 아까 re. 굉장히 많은 쉰다는 말을 위로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뒤로 가서 쉰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쉬운 말로 쉬는 게 뭡니까? 잠깐 쉬자. Let's take a rest. 그렇죠. 자, rest부터요. 동의어로 rest를 적으시고 접두어 re를 붙이셔서 발음은 respit입니다. 강세 앞이에요. 강세 앞에 탁 찍고 발음을 respit 이렇게 연습을 여러 번 해두는 거죠. respit. 그 다음에 이해는 rest하고 동의어다. 아주 쉽게 하자면 re를 쓰는 까닭이 그거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종이라는 거 species, specification 이런 것도 발음을 해두고 유령도 이렇게 탁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spectre 이거 유령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신중한이라는 말 이거 되게 어려운데 주변이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이게 둘레를 본다는 이 말은 찬찬히 따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좀 조심스럽게 따진다는 말이 이 신중한인데 주변에 해당하는 접두어는 뭐냐면요. 환경이라는 명사 뭐가 있죠, 여러분? 환경. environment 좋죠. 근데 그건 말고 또 다른 거, 환경. circumstance 좋죠. 그때 circum을 붙입니다. circum을 본다는 거죠. circum을 붙여서 발음을 연결해 보시죠. 읽으시면 circumspect가 되겠죠. 여러분 읽어서 circumspect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신중한 되셨죠. 그 다음에 눈에 잘 띄는 두드러지니 그 밑에 있는데요. 잘, 모두 이런 아까 한번 했던 건데 모두라는 접두어가 뭐죠? 모두 con을 붙여서 발음은 conspicuous 해주시고 또 눈에 잘 띈다는 거, 잘 보인다는 건 저 끝까지가 잘 보인다 할 수도 있겠죠. 저 멀리서도 잘 보인다. 그래서 왜 아까 전체적으로 저 멀리 이때 접두어 뭐였죠? 자, 그럼 per를 넣으셔서 발음이 perspicuous. 마찬가지거든요. conspicuous나 perspicuous나. conspicuous가 훨씬 쉬운 단어죠. 그거 다 알고요. perspicuous는 좀 어렵죠. 자, 그 오른쪽에 가시면 예지가 있는입니다. 예지가 있는. 그럼 어떻게 본다는 거냐면 이 사람이 뭔가 꿰뚫어 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지가 있다면 좋은데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이 사람이 예지가 있는 사람은 요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끝까지를 팍 한 번에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맞죠? 저 끝까지를 탁 간다. 접두어 뭐가 좋은 것 같으세요? 저 멀리까지를 탁 한 번에 전체적으로 자, 그럼 연결해 보시면 발음이 perspicacious. perspicacious 여러 번 읽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봤습니다. 스펙트를 알면 굉장히 쉬워질 것 같지 않으세요? 스펙트라는 걸 알면 이 많은 단어를 하는 게. 그리고 이 박스 안에는요. 우리가 아까 기억나시죠? 이 책에 보캐블러리 워크샵 이 책에 표제어가 모두 몇 개? 표제어라는 게 1000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이 박스 안에 그 1000단어 중에 한 10개쯤이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1000개 중에 10개는 공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벌써 아까 보셨던 그 1000개 단어 모여져 있는 장 한번 봐주시죠. 제가 찾아볼게요. 어디 있는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를 보시면 벌써 우리 공부한 단어 여기 많이 나와 있다고요.
자, 우선 아까 그게 6-5였습니까? 6-5에 보시면 aspect 있잖아요. 그쵸? 요거 하나 이걸 한다고 시작한 게,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그 conspectus가 분명히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죠. con 들어가는 데서 어디 있는지. conspectus. 찾으신 분 좀 알려주시죠. 금방 찾을 것 같았는데. 우선 conspicuous는 있네요. 그쵸? 렉처 29에 conspicuous. 그거 보이십니까? 예, 그게 있네요. 그 다음에 제가 금방 못 찾으니까 perspective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per 쪽 보시죠. perspective가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렉처 114에 있죠. perspective 있죠. 그쵸? 그 다음에 perspicacious도 있습니다. perspicacious. 찾으셨어요? 아, 그렇네요. 116에 perspicacious 두 번째에 있죠. 그쵸? 그 다음에 respite 나옵니다. respite 한번 찾아보시죠. R이 들어가는 데서 뒤쪽에 어디 있어? 아, 찾았습니다. 136에 네 번째 단어 respite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이것 말고도 아까 그거 생각나십니까? 이 단어 auspice 생각나세요? auspice가 뭐죠? 길조, 그쵸? 그 auspice는 저 앞에 inauspicious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inauspicious? in 들어가는 말 중에 inauspicious. 아, 찾았네요. 94렉처. 94렉처의 두 번째 발음이요. inauspicious. 이건 불길한이죠. 길조의 반대말. 그런데 저 뒤로 가면 auspicious가 또 나옵니다. 뒤에. 천단어에 한번 찾아볼까요? 진짜로 그런지. auspicious. 어디쯤에 있냐면 아마 180 몇 렉처 그런 데 있을 겁니다. OUS 들어가요. 찾았습니다. 185 렉처. 185 렉처에 보시면 auspicious가 또 있죠. 그쵸? 근데 이것 말고도 더 많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 이 박스를 여러분이 잘 외우시면 10개를 한 겁니다. 벌써 1000개 중에서. 1000개 중에 벌써 10개면 하루에 벌써 20분의 1을 했죠. 20분의 1.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런 식을 자꾸 반복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 외우시게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뒤에 할 거 미리 끌어가지고 예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 보이는 면을 뭐라 그러죠? 보이는 면이라는 명사가 aspect. 이런 걸 분명히 해두고 나머지는 이렇게 배경으로 들어놓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할 때는 확실하게 외울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렇게 하잖아요.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것이면 보다라는 뜻을 가진 spect라는 어근에 여러 접두어를 영어로 뭐라고요? 접두어, prefix, 전미어, suffix 이런 게 붙어서 이렇게 많은 단어가 파생되어 왔습니다. 어원이라 그러죠. 어원을 이게 word root이라 그러기 root이라는 말을 하는데 root 뿌리요. 이걸 이용한 단어 학습은 이렇게 하면 더 쉽고 그리고 뭘 말하는지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보다 쉽고 정확하면서 오랫동안 단어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우신 단어를 며칠 지난다고 잊어먹을 것 같으세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며칠 지나도 별로 안 잊어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았어요. 그 단어가 만들어진 이유. 예를 들어서 의심하다 뭐라고 하죠? 의심하다, suspect, 존경하다, respect, 그 다음 조사하다, inspect. 훨씬 더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conspectus가 뭐죠? conspectus. 소리 한번 내보시죠. conspectus. 이게 무슨 뜻이었죠? conspectus가 개요. 전체적으로 보는 거. 그럼 이건 뭡니까? respite. 발음을 해보시고 respite. 여러 번 읽어보고 자기가 발음을 하면서 야 머리야 좀 생각 좀 해내라 이렇게 노력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노력이 쌓이다 보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respite 뜻이 휴가. 그쵸? 생각나시죠? 이런 거 오래가도 별로 잘 안 잊어먹습니다. 자꾸 꾸준히 조금만 연습해주면은요. 그냥 지속적으로 단어를 외울 수 있는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 제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외울 때, 미국 사람들 자기네 말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운다고요. 아시겠죠? 영어는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단어가 많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제가 아는 사람은 보통 일반적인 나라의 어휘보다 영어는 500배 어휘가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한국어 어휘보다는 훨씬 단어가 많습니다. 한국어보다 훨씬 많고 일본어보다 훨씬 많고 어쩌면 중국은 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휘가 많죠. 왜냐 나라가 크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가 섞이고 이러니까요. 그렇죠. 단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외울 때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걸 다 많은 단어를 같이 외운다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고등학교 교재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뒤로 가보고요. 여러분이 맞아 읽겠습니다. 한 문장 더 있는데요. 2달간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어근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가능한 대로 열심히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아하 그래서 그 단어가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아하 그러고 보니 별로 어렵지가 않구나.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뒤로 가보죠. 그 다음에 새 책에만 있는 부분인데요. Essential Grammar라는 부분을 첨부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걸 왜 그랬느냐? 이거 간단히 읽어볼게요. Essential, 없으신 분은 같이 봐주시죠. 보캐블러리 워크숍을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정도의 잘 소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구문 파악 능력, 즉 구문 파악 능력이란 뭘 말하는 거죠? 구문 파악을 한다는 건 영어에서 어떤 부분? grammar, 문법이요, 문법. 문법과 그다음에 독해 실력이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못 외운다 자기가. 이러면 그 대체로 이유는 자기가 너무 문법이 없거나 너무 독해를 못해서입니다. 예, 진짜로. 그래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어휘는 단지 반복해서 그 소리 내고 쓰고 단지 반복만으로 외워지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한국말 뜻을 단지 기억한다는 걸로 잘 외우지 않습니다. 그 어느 정도 반복은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문맥 속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문맥 속에서 확인하는 작업. 그렇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기억해야 되잖아요. 문맥 속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독해나 또는 구문 파악 능력, 즉 그래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고시나 고급 영어 시작할 때 우리가 보통 어휘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런데 어휘를 하기에 문법 기초가 너무 없으면 그러면 어휘를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이 보캐블러리 워크숍에는 예문이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좋은 예문은요. 외국에도 없습니다. 진짜로. 이건 정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예문처럼 좋은 예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월드 스마트잖아요. 어휘책 중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예문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문은. 정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중에 경험해 보시죠. 근데 정말 좋은 예문인데 이렇게 훌륭하게 구성된 예문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이 어느 정도 있다면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문법이 너무 없으면은 무슨 말 하는지를 계속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 공부를 기초 정도는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는 게. 자, 이런 이유에서 오랫동안 제가 오랫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Essential Grammar를 어떻게 수업에서 같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고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문법 사항을 익히는데 문법을 공부하는데도 문맥이 있는 자료를 이렇게 편집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공부하는데도 문맥이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그 안에. 나중에 좀 보시면 알 거고요. 이게 자료 만들어낸 겁니다. 어휘 수업에 맞추어 여러분이 문법 수업을 병행해 주신다면 보캐블러리 워크숍을 공부하면서 어휘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법과 기본적인 독해 실력을 고루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어휘도 쉽게 훨씬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에 문법이나 독해를 할 때 아주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어휘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어휘 암기도 훨씬 즐겁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진도에 맞추어 배열된 Essential Grammar를 자습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습해 오시면 그 교재 안에 들어있는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공부해 오신 문법 사항을 지적해서 설명드리고 아는지 확인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독해 과정 동안 제가 드리는 문법 설명이 산발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누적돼서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법을 하는데도 스토리가 있다는 건 예를 들면 하나 예를 잠깐만 보여드려야죠. 그러니까 대체로 아무거나 봐도 그런데요. 여기 좋은 게 있어서 예, 저기 55페이지를 보시죠. 저번에 56페이지까지 했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그때 그 수업을 보시면 여기까지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동사 공부거든요. 5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5번 이러면서 auxiliary verb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조동사입니다. 근데 조동사에 대해서 5-1하고 조동사는 뭐 하는 거냐를 설명을 해놨죠. 이건 제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55에 이게 지문이 있잖아요. 조동사 공부를
대화를 가지고 조동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매기하고 잔이라는 애들이 하는 대화를 가지고 읽다가 보면 얘가 이런 말을 했을 거다, 이런 말을 했을 거다, 이래가지고 조동사를 공부하는 거죠. 가능한 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을 보시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는 걸 가지고 문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찾은 거고, 57페이지에 보면 이제 단문 이러면서 단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단문에 중요한 거는 그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아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동사, 타동사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예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문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문을 읽으시다가 혹시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왔던 얘기인 줄 알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Time run 곡 읽어볼까요? 자, 영어 조금만 읽어보시죠. 자, 오늘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자, Time run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미스터 베긴스에게 전혀 영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90세에 그는 50세와 아주 같았습니다. 그리고 99세에 그들은 그를 well preserved, 잘 보존된 자 혹은 바뀌지 않는 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잠깐만요. But unchanged would, 이게 좀 바뀌었네요. would have been, 뒤가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WOULD인데요. would have been nearer the mark 해서 그 표시에 더 어울렸을 겁니다. There were some,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머리를 흔들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건 좀 너무했다. 너무 좋은 일이 많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부당하다. 어떤 사람이건 분명히 끝없는 젊음과 그리고 남들이 말하기로는 고갈되지 않는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너무 부당하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It will have to be paid for 해서 뭔가 값을 치러야 할 거야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아. 문제가 오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는 오지 않았고 미스터 베긴스가 자기의 돈 씀씀이에 너그러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의 어떤 특이함과 그의 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눈 감아 주었습니다. 어느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미스터 베긴스?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의 할아버지 있죠? 프로도의 할아버지인지 삼촌 숙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미없으세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좀 재미있게 문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책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머를 왜 했는지 아시겠죠? 충분히 공감하시죠? 그 다음 밑에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은 어휘를 공부하다가 리딩이 늘겠느냐, 리딩에 도움이 되겠느냐. 제가 자꾸 리딩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지문이, 얼마나 좋은 지문이 있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23-1에 가면 거기 읽겠습니다. 이런 지문이 있는데요. 요 좋은 지문만 뽑았으니까 평균보다 더 좋긴 하지만, 자, 읽어보시죠. 영어로 읽겠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지문을 읽습니다. 이 페이지에. 예, 2페이지, FAQ 2페이지. 죄송합니다. 너무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자, 여기 23-1에 지문 읽겠습니다. 해보죠. Amnesty International.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단어를 모르면 표시하시죠. 자, Amnesty. 이게 굵게 되어 있는 건 23-1의 표제어는 Amnesty라는 건데요. Amnesty International을 잘 모르시겠어요? 국제 뭐? Amnesty International? 자, 모르면 뒤를 읽으시죠. 모르면 바로 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모르면 amnesty라는 말을 가지고 그 근처 컨텍스트를 활용해서 amnesty가 뭔지 생각해내려고 합니다. 바로 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럼 Amnesty International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단체인데 이 단체가 monitors, 이게 동사고요. 뭘 감독하냐면 Human Rights Abuses에서 Human Rights Abuses 자꾸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Human Rights Abuses, 인권 유린, 그쵸? 인권 유린을 감독한다. 그 다음 누구에 대해서 영어를 읽으시면 against political prisoners. 자, 요 자료가 없으신 분은 요 책이 옛날 책이어서 이게 없으신 분은요. 23-1을 펴시면 됩니다. 요 책에. 거기 똑같이 있으니까요. 요 책에 23-1을 펴시면 됩니다. 이 책이 없으신 분들은. 옛날 책에는 이게 없으니까요. 자, 그럼 Amnesty International monitors human rights abuses against political prisoners. 정치범들이죠. 정치범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감독합니다. 자, 무슨 단체? 국제 Amnesty International 국제 사면단체. 자, 사면. 이러는 말이 amnesty인데요.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겠죠.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영어로 읽으시죠. With affiliate. 이거 모르시죠, 여러분? affiliate. 자, 표제어로 나옵니다. affiliate. amnesty 표제어, affiliate 표제어. 여러분이 모르는 걸 콕콕 집어가지고 중요한 단어를 공부하는 거죠. 자, 그 affiliate란 단어는요. 밑에 세 번째 단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affiliate란 동사, 명사에서 온 건데 FIL을 표시하시고 동그라미, 발음을 잡고 하면서 FIL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뜻은 뭐라고?
son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affiliate이라는 명사는 아들처럼 가까운 누구, 아들처럼 가까이 딱 붙어있는 누구, 지부라든지 부속 그 자매 회사라든지 자매 결혼한 affiliate, 보통 지부를 말합니다. 아들처럼 가깝다는 거죠. 동사로 affiliate는 친밀한 관계를 갖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걸 기억하면 좀 쉽겠죠. 그 다음에 효성이라는 형용사를 그 사람들은 효성이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지만 서양 사람들은 효성이라는 말, 이 단어를 거의 모릅니다. 그렇긴 하지만 효성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fili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ilial.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우리가 효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filial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좀 똑똑한 사람하고 써야지 보통은 모릅니다. 이런 단어를 진짜로. 정말로 모릅니다. 보통은요. 자, 그렇긴 하지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죠. 그리고 어휘가 맞나 보다 그러겠죠. 자, 그다음 어쨌건 그래서 affiliate는 아들같이 가까운 이 지부를 말하는데 거의 모든 나라의 지부를 갖고 그다음 영어로요. 그들은 어떤 노력을 하냐면 persuade government에서 정부를 설득하죠. 그럼 정부를 설득하는데 뭘 하라고 설득하겠죠? 그러니까 persuade somebody to 동사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요. 정보를 설득해서 뭐 하라고 하잖아요. 그 to 부정사를 연결하는데 to observe 누구를 observe 모르시죠? 형광펜 칠하시고 observe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용서하답니다. observe 자 용서하고 그다음에 free from imprisonment 하면 투옥 상태에서 풀어주라는 거죠. 그다음에 목적어는 누구였냐면 those who oppose them 해서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Amnesty International이요. 그렇죠. 국제사면단체. 그 다음에, 아까 observe에 대해 설명 안 드렸는데, 마지막 줄에 보시죠. observe를 공부할 때, 동그라미를 어디다가 하고요? 어그는 serve, 에 동그라미 하고, serve의 뜻이 reason, 헐렁하게 풀다죠. 여러분은 발음 observe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ab라는 접두어는요, away라는 뜻이 있어요. away라고 적으시죠. away요. away. 그러니까 이 사람 observe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observe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을 풀어가지고 이 사람의 imprisonment, 투옥 상태에서 풀어가지고는 멀리 가라 그랬다. 이게 observe죠. 그래 저리 가라. observe. 풀어주다. 그렇죠? 지금 연습을 해두면 조금 있으면 표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solve가 풀다라는 거는 기억하자면 용매 있죠. 물 같은 거 용매를 뭐라고 발음을 servant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완전히 확실하게 마음을 먹은 이란 말로 결단력 있는 중요한 단어거든요. 강세가 앞입니다. 발음이 resolute이라든지 resolute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쪽에서 나중에 보실 거고요. 예문 좋으시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좋은 예문일수록 더 여러 번 읽어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자, 앞에서부터 해보죠. Amnesty International monitors human rights abuses against political prisoners around the world. With affiliates in nearly every country, they work to persuade governments to observe and free from imprisonment those who oppose them. 자, 그 다음에요. 47-1 보시죠. 읽으시면 If not for admitter, 누구? 이순신. 자, 그럼 if not for 요 덩어리가 무슨 뜻이죠? 문법에서 중요한데 if not for 덩어리. 뭐뭐가 없었다면,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거죠. 왜 물이 없었다면 이런 말 때 if not for. 이런 걸 외우는 거죠. if not for가 뭐뭇이 없었다면 혹은 없다면 이런다는 거.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입니다. 딱 이러면 관심이 드시죠,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이렇게 읽을 때 영어로 잘 해보죠. If not for Admiral 이순신, 히데요시's depredations 모르시면 표시하시고 depredation 우리가 모르는 거 중요한 단어 내가 설명을 할 건데요. 이게 이제 파괴, 침략, 약탈 이런 겁니다.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침략하고 약탈했잖아요. 그 depredation이 우리가 컨텍스트 잘 알고 있죠. depredations against Korea 한국에 대한 이런 파괴 침략이 they had gone unchecked. 그래서 check 조절하고 체크된다는 거, 억제당한다는 말, 지금 여기 체크라는 거는 억제당하지 않는 채로 갔을 것이다. 그 다음 영어로요. 누가 알겠는가? 영어로요. Who knows? What depredation? 어떤 devastation? depredation과 동의어입니다. 어떤 파괴나 침략, 파괴나 어떤 황폐함이 that followed his vicious attack 해서 그의 사악한 공격에 잇따랐을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보통 동의어 이 47-1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표제하는 depredation인데요. 지문 안에 동의어가 한두 개씩 더 나와줍니다. 자, depredation의 동의어가 뭐죠? devastation이요. 그래서 같이 동의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1-3을 가보죠.
또 어떤 재미있는 예문 읽어보죠. In Dickens, 자, 디켄스에서 찰스 디켄스 있죠. 찰스 디켄스 유명한 얘기 크리스마스 테일 같은 거.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섹스피어 다음이 디켄스니까요. 그래서 디켄스를 알아둘 만한 이름이죠. 근데 디켄스가 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영어로 읽으시면 A Tale of Two Cities. 그래서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영어로요. 시드니가 찰스를 구출하는데 죽음으로부터 구출을 하는군요. 근데 어떻게 해서? By taking his place at the guillotine. 이게 무슨 얘기죠? By taking his place at the guillotine.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길로틴 단두대죠, 단두대. 단두대에서 그 사람 대신에 자기가 죽었다는 거죠. 지금 71-3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결국? 시드니가 죽었다는 거죠. 그쵸? 찰스가 죽을 자리에서. 자, 그 다음 갑니다. 영어로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드니는 여성을 extricate 하는데, 모르시죠? 형광 펜치라고. 자, extricate라는 거는 중간에 여러분 딱 보면 알 수 있는 사실 어근이 있습니다. 되게 쉬운 어근인데요. 뭐가 있죠, 중간에? trick 있죠, trick. 술책, 어떤 간교 이런 거. trick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x라는 게 무슨 뜻이죠? x?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extricate라는 거는 그런 술책이나 이런 어려운 데면서 어떻게 구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어가 뭡니까? 앞에 동의어가 있는 extricate의 동의어? rescue. 쉽게 말하면 rescue. 그쵸? 자, 그러면 누구를 구출하냐면 the woman, 여성을 extricate 하는데 어떤 여성이냐면 he secretly loved, 자기가 몰래 사랑하던 여성을 구출한대요. 그 여성 이름이 루시입니다. 근데 이 루시가 찰스의 부인이에요. 그쵸?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녀를 무엇으로부터 구출하냐면 from the anguish of losing her husband, 남편을 잃는 고뇌로부터 그녀를 구출한다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죠?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앞에서부터 합니다. In Dickens, A Tale of Two Cities, Sidney rescued Charles from death by taking his place at the guillotine. In doing so, he also extricates the woman he secretly loved, Lucy, the wife of Charles, from the anguish of losing her husband. 자, 그 다음 181 가보죠. 영어로 갑니다. 내 아들이 181-2입니다. 내 아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 아들이 He's putting my welfare first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He's putting my welfare first라는 건 이제 제가 엄마를 먼저 생각해서 혹은 아빠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의 welfare를 first,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을 위해서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He's putting my welfare first라고 말합니다. 언제? 영어로요. Whenever he eats all the ice cream from the refrigerator.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모두 먹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뒤로 갑니다. 나는 I appreciate, 고맙게 여깁니다. 그의, 그 다음 중요한 단어 발음은요. altruistic. 여러 번 읽고 그다음에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왔던 단어들이죠. 행시에 한 2년 전쯤에 나왔던 단어들. 거의 대체로 시험에 다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은. altruistic이라는 말은 그 alter라는 말 있잖아요. A-L-T-R-E 이 부분을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동사 외에 바꾼다는 동사 있잖아요. 다른 걸로 바꾼다. 다른 걸로 바꾼다. change 말고 비슷한 스펠링 뭐가 있습니까? alter. A-L-T-E-R. alter. 아시죠? A-L-T-E-R 맞죠? A-L-T-E-R. 요거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altruistic 하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다른 걸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이런 형용사가 되는 건 selfish의 반대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의 altruistic, 이타적인,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걱정이나 고려, 무엇에 대한 걱정이냐면 for my bulging waistline, 에서 bulging waistline, 허리선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 bulging, 소리를 들어보니까 bulging, 부풀어 난다는 느낌이 나시죠? bulging waistline에 대한 그의 걱정을 고맙게 여기지만 그러나 I doubt 이라는 말은 그런 것 같진 않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I doubt 이러면은 그런데 그건 아닐 것 같다. 뭐가? It causes him 그것이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 무엇이? gulping it down, to gulp it down. gulp it down. 그때 it이 뭐죠? 무엇을 gulp down 한다는 거죠? 아이스크림을 gulp down 하는 것. 아이스크림을 꿀꺽꿀꺽 먹는 것이 그렇게 고생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한번 다시 읽어보자 합니다. My son claims he's putting my welfare first whenever he eats all the ice cream from the refrigerator. I appreciate his altruistic concern for my bulging waistline, but I doubt it causes him much trouble to gulp it down. 자, 이렇게 재미난 예문이 있는 책은요, 진짜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참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밑에, 리딩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거냐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그 어떤 머티리얼로 고개를 한번 붙여주시죠. 어떤 머티리얼로 리딩 스킬을 쌓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걸 읽는지가. 그러니까 아무거나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우리가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좋은 걸 읽어야 됩니다. 좋은 걸. 그래서 어떤 걸 읽는가 참 중요하고 그럼 어떤 게 좋은 거냐? 우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읽을 때. 지금 내가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자 발음이요. authentic 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authentic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진짜 그 사람들이 쓰는 것 같다는 겁니다. 생생함을 느낀다는 거. 그러니까 교재니까 그냥 이렇게 재미없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 가면 이런 말을 쓸 것 같은 그런 지문을 읽어야 좋다는 겁니다. 이 authentic이라는 말의 뜻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쓸 것 같다는 거죠. 이런 말을 읽으면 지금 어디 집 가면 이런 얘기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책들을 보면 이거는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쓰겠나 싶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읽으면 재미가 없어서 생생함이 없으니까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공부하고 싶어지지가 않죠, 그러면.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이거 리딩을 할 때는요. 거기 보시면 독서를 통한 사고의 진작 이런 말을 적었잖아요. 이게 있는 자료를 읽는 게 좋습니다.